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는 부유한 지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8살 때 집안에 큰 변고가 닥치면서 그는 갑자기 신용불량자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운명을 믿지 않았고 역경 속에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억만장자가 되었고 일본 최고 부자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큰 상승과 하강은 그의 인생의 주제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금융위기로 인해 다시 몇억 대만 달러의 빚을 지게 되자 결국 아내와 자식은 떠났고 병과 고통 속에서 남은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겨우 59살이었습니다. 오늘은 대만 부호 구정리의 굴곡진 인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57년 구정리는 대만의 한 지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에게는 3명의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의 사업은 매우 번창하고 있었고 구정리는 부유한 집안의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구정리가 9살이 되었을 때 그의 가문은 큰 폭풍을 맞이했습니다. 구정리의 아버지는 믿을 수 없는 친구의 보증을 섰다가 하룻밤 사이에 집안의 모든 재산을 잃고 거액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가는 길은 순식간이었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부모님은 몸을 낮추고 야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볶음면과 볶음밥을 팔아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장남인 구정리는 매일 학교가 끝난 후 2시간씩 가게에서 접시를 나르고 손님을 응대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이어지는 고된 일과 비독촉의 압박, 자존심이 무너지는 상황이 결국 그의 아버지를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이 그들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구정리의 어머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구정리는 몇 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구정리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은 빨리 돈을 벌어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자신이 마련한 집에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그는 군대에 가면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제대 후 그는 미래를 위해 다시 한번 가족을 떠나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유학 시절을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보내겠지만 구정리는 학교 밖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갔습니다. 유학 중 그는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접시를 나르고 광고 촬영을 하며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더 높은 급여의 일을 찾기 위해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마침내 일본에 여행 온 중국 관광객을 안내하는 관광 가이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관광 가이드 경험이 그의 부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구정리의 첫 번째 직업은 대만 가오슝에 있는 베킹햄 호텔에서 문직이었습니다. 비록 작고 눈에 띄지 않는 직업이었지만 구정리는 정성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사교성이 뛰어나고 일본어도 잘하며 일처리도 능숙했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빠르게 상사의 눈에 띄었고 타이베이의 5성급 쉐라톤 호텔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매일 다양한 상류층 인물들과 접촉하며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그는 인도네시아로 가는 여행 가이드 누나와 대화를 나누며 여행 산업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 구정리는 번화한 카이펑 거리에서 8천 대만 달러, 약 35만 원에 9평 크기의 사무실을 임대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천이 여행사가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신문에 광고가 실렸습니다. 일본 벚꽃 여행, 천이에서 모두 해결. 이는 구정리가 여행사의 첫 번째 사업을 위해 거액 600대만 달러, 약 2만 6천 원으로 만든 광고였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주문이 폭주했고 첫날에만 300통이 넘는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 당시 대만 여행업계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고 대부분은 저가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정리는 일본 고급 여행에 집중하며 차별화된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 덕분에 천이 여행사는 경쟁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대만에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한때 구정리는 미디어에서 핫한 인물로 떠오르며 정교한 여행의 대부라는 칭호를 얻고 여러 차례 인터뷰를 했습니다. 천이 여행사의 인지도는 급상승했고 구정리의 리더십 아래에서 천이는 하루 30개 여행단, 연매출 53억 대만 달러, 약 2,346억 원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구정리는 이제 40억 대만 달러, 약 1,770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대부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생겼지만 40이 넘은 나이에 여전히 독신이었습니다. 외부에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지만
그 시점에서 구정리는 비장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07년 9월 9일 구정리는 일본의 최고 부호인 신타키 쇼코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장소는 구정리가 일부러 선택한 곳으로 그가 한때 문지기로 일했던 셰라톤 호텔이었습니다. 결혼식의 규모는 놀라울 정도로 거대했으며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전체 결혼식에는 1600만 대만 달러, 약 7억 원이 들었고 신부의 웨딩드레스에만 400만 대만 달러, 약 1억 7천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손님들에게 나눠준 봉투는 약 600만 대만 달러, 약 2억 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대만과 일본의 여행업계 및 항공업계의 고위층들이 직접 참석했다고 전해집니다. 한 명은 자산 40억 대만 달러의 여행업계 신흥 부호, 다른 한 명은 자산 70억 대만 달러를 자랑하는 부호의 딸이었습니다. 이 결혼은 뚜렷한 사람이라면 모두 알 수 있듯이 감정의 교감이라기보다는 이익의 결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50살의 구정리는 왼쪽엔 사업 제국을, 오른쪽엔 백만장자 아내를 두고 진정한 인생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거대한 사업과 완벽한 삶을 바라보며 구정리는 다소 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균적으로 매년 한 번씩 부동산을 삽니다. 그것은 가치 보존이 뛰어나며 경제적 실력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여행객들이 우리를 믿을 수 있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단 4년 동안 그는 27개의 부동산을 구입하고 각종 대출을 받았습니다. 추정에 의하면 구정리의 부동산 대출은 3억 6,200만 달러, 약 160억에 달했으며 이자율이 3%일 경우 매월 갚아야 할 이자만 해도 1,000만 대만 달러, 약 4억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 당시 천이 여행사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할 수 있었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업무가 급격히 줄어들고 일본 엔화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이미 판매된 주문들을 처리하기 위해 손해를 보며 사업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각종 압박과 논란 속에서 2011년 구정리는 또 한 번 동성애 및 마약 밀매 스캔들에 휘말렸습니다. 그의 개인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었고 은행은 자연히 그에게 대출을 거부했습니다. 그 시절 그는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는 아직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차의 부동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그에게 희망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압박했습니다. 당시 부동산 시장도 좋지 않았고 그는 급히 돈이 필요하여 마지못해 14채의 부동산을 헐값에 팔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부채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 구정리가 창립한 천이 여행사는 파산하게 되었고 부채는 15억 대만 달러, 약 664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저점에 이르렀을 때 구정리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었지만 성공 이후의 그의 행동은 지나치게 화려하고 자만적이었습니다. 그의 과도한 자신감과 맹목적인 투자가 결국 그를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구정리는 결국 가난한 노인이 되었고 자산 70억 대만 달러를 자랑하는 일본 아내는 어디로 갔을까요? 돈은 사람의 성품을, 사랑도 역시 시험합니다. 구정리가 정상에서 떨어졌을 때 한때 그에게 큰 사랑을 고백했던 일본 아내는 재산 분할을 마친 후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외부에서는 일본 아내의 무정함을 비난했지만 구정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잘못한 건 없다. 결혼한 지 몇 년이지만 같이 밥을 먹은 횟수는 10번도 안 된다. 빈 문제까지 그 사람을 얽히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의 아내의 가족 배경이라면 여행사를 전부 사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구정리는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은 이익을 위한 결합일 뿐 인정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걸요. 왜 누군가가 자신과 함께 고난을 겪어야 할까요? 자기 아버지조차 가정을 버리고 떠났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이 같이 겪겠습니까? 사업은 완전히 망하고 15억 대만 달러의 빚을 지게 된 구정리. 그는 한때 사업이 실패한 아버지와 비교해도 더 처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이 실패했지만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지만 그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삶을 끝내는 것을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의 화려함은 이미 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모임 중이던 그에게 하나의 메시지가 얼음물처럼 그를 깨우게 했습니다. 형, 어렸을 때 가장 사랑해줘서 고마워. 힘든 시절이었지만 형의 동생으로 사는 것도 힘들었어. 언젠간 형이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래. 이 메시지는 그의 동생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보낸 후 동생은 뛰어내려 생을 마감했습니다. 알고 보니 구정리의 동생 구국희는 구정리를 위해 보증을 서주고 그로 인해 거액의 빚에 빠지게 되었고 끊임없는 채권 추심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끝에 스스로 절망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기 친동생이 자신 때문에 세상을 떠나고 아내도 배신하고 떠나버린 탓에 구정리는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하얗게 센 어머니의 머리를 바라보며 살아남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예전의 아버지처럼 가족을 떠나고 다시 떠돌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모든 짐을 본인이 다 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인생은 오르락내리락하고 허리를 낮추고 머리를 숙이며 나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구정리는 이제 과거의 화려한 모습을 벗어던지고 실패의 굴욕을 떨쳐버리고 다시 일어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2015년 구정리는 거리에서 작은 가게를 차리고 구엄마 마요우지라는 새로운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그때 구정리는 더 이상 정장 차림의 고급차를 탄 대부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199 대만달러, 약 8,800원짜리 저렴한 운동복을 입고 50만 대만달러, 약 2,200원짜리 마요우지를 정성껏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국물을 만들려면 불 조절을 잘해야 하고 재료 선택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마요우지는 300대만 달러, 13,000원이지만 나는 850대만 달러, 약 37,000원짜리를 고릅니다. 그 이유는 참깨 알갱이가 다르고 향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록 평범한 마요우지 한 그릇이라도 그는 여행사를 운영하듯 철저하게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비웃으며 지금의 처지를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구정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점 장사라고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는 건 낙관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는 마요우지를 팔아서 돈을 벌어 빚을 갚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구정리는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절대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시간만 주신다면 모든 빚을 반드시 갚겠습니다. 운명은 항상 같은 사람을 돌봐주지는 않는 법이죠. 2016년 구정리의 마요우지 장사는 결국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구정리는 그렇게 기복이 심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큰 바람과 파도를 내가 못 받겠어요? 저는 고생을 해본 사람입니다. 세상에 지나가지 못할 난관은 없습니다. 그때 그는 세상의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유일하게 극복할 수 없는 것이 병마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요우지 사업이 실패한 후 구정리는 바로 자신이 이전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50번이 넘는 사업 계획을 수정한 끝에 구정리는 결국 과로로 쓰러졌고 폐렴으로 급히 입원하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주일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은 더 이상 구할 수 없었습니다. 2016년 11월 10일 구정리는 5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식을 잃기 전 그는 자신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회복하여 태어난 뒤 빚을 갚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친구들에게 미안하지 않게 되기를 바랬지만 결국 그는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가 지고 있던 15억 대만 달러, 약 664억 원의 빚 중 남은 것은 2,400만 대만 달러, 약 10억 원이었고 그는 더 이상 그것을 갚을 수 없었습니다. 구정리의 장례식에서 수백 명의 전 천이 여행사 직원들이 슬픔을 참으며 마지막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들에게 구정리는 큰 인물이었고 의리 있었고 항상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과 운명, 그가 겪은 고난을 떠올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끝없이 부와 가난이 반복되었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자식에서 타인의 집에 얹혀 사는 가난한 청년으로 열심히 돈을 벌던 노동자에서 자산이 억대인 부호로 그리고 다시 결국 거리에 나앉은 노점 상인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매번 큰 상승과 하강을 겸허히 받아들였고 높은 곳에서의 풍경도 즐기며 깊은 골짜기의 어둠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가장 칭찬할 만한 점은 그가 나중에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부분의 빚을 차근차근 갚아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정리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더 많은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